아니, 할아버지 여기 매물 보러 오신 거예요? 강남 아파트 좀 보려고요. 할아버지가 강남을요?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기회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당신께서 이런 상황에 충분한 재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철민은 작은 부동산 중개소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30년 된 낡은 잠바와 색바랜 운동화. 72세 노인의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중개사 김유리는 철민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매물 보러 오신 거예요? 목소리에는 이미 거절의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좀 보려고요. 순간 사무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강남을요? 그날 철민은 결심했습니다. 이 오만한 중개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2024년 11월 어느 수요일 아침, 강철민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2세가 된 지금도 평생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 박순애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응, 오늘 강남 쪽 좀 나가봐야 해서. 또 부동산 보러 가세요? 집이 벌써 몇 채인데. 철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봐야지. 부동산은 발품이 제일 중요해.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30년 된 베이지색 잠바. 곳곳에 때가 묻고 소매는 약간 헤어졌지만 입기엔 편했습니다. 청바지도 10년은 넘은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죽 끓였어요. 드시고 가세요. 고마워. 식탁에 앉아 죽을 먹으며 철민은 오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강남 압구정 쪽 매물을 몇 개 볼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굳이 더 사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남구 일대에만 상가 23개 동, 아파트 47세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철민은 여전히 발로 뛰는 걸 좋아했습니다. 직접 동네를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을 느끼는 것. 그게 철민이 부동산 부호가 된 비결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옷 입고 가세요? 대학생 손녀 민지가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왜? 이거 편한데. 차고에 벤츠, BMW도 있는데 왜 맨날 그 낡은 옷만 입으세요? 민지야, 옷은 편한 게 최고야. 명품은 불편하더라.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친구들이 우리 집 부자라는 거 안 믿어요. 그게 더 좋지 뭐. 아침 식사를 마친 철민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에는 명품 구두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철민의 손은 구석의 낡은 운동화로 향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차고에는 세 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벤츠 마이바흐, 그리고 10년 된 소나타. 철민은 주저없이 소나타 열쇠를 집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빼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철민은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강남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철민은 압구정역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비는 시간당 3,000원이었습니다. 에휴, 강남은 주차비도 비싸. 하지만 철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게 몸에 밴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11월의 쌀쌀한 날씨에 잠바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손에는 마트에서 받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물 한 병과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지나며
철민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들, 세련된 카페들, 그리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 많이 변했네. 철민은 50년 전 이곳을 처음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땐 논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땅을 조금씩 사두었던 게 지금의 재산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철민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프리미엄 부동산이라는 금색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중개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대리석 바닥, 벽에는 수십억대 매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철민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안에는 2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과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20대 후반의 여성. 책상에 앉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유리였습니다. 명품 블라우스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만 해도 3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유리는 철민을 보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노골적이었습니다. 낡은 잠바, 색바랜 청바지, 해진 운동화, 그리고 마트 비닐봉지. 유리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일단 예의상 말은 걸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존댓말은 했지만 존중은 없었습니다. 전화드렸던 강철민입니다. 10시에 약속했는데요. 유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예약 명단에 강철민 천강남 아파트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네. 유리는 대충 대답하고 옆 직원을 봤습니다. 지수야, 저기 대기석 좀. 신입 직원 박지수가 로비 한쪽의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 계세요. 잠깐만요. 상담 테이블이 아닌 대기석이었습니다. 다른 고객이라면 바로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을 텐데요. 철민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리와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언니, 저 할아버지 상담해야 돼요? 에휴, 전화로 느낌이 이상하더라. 강남 아파트 보고 싶다고 했는데 목소리부터 영. 근데 보니까 딱 그렇네.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충 보여주고 빨리 보내야지. 시간 낭비야. 철민은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유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철민에게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 테이블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자료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철민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리는 건너편에 앉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압구정이나 청담 쪽 아파트요. 유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는 알죠. 요즘 평당 1억은 기본이에요. 30평이면 30억이고요. 그것도 낮은 층 기준이고 높은 층이나 펜트하우스는 평당 2억도 넘어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유리는 철민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적당한 걸로요. 적당하다는 게. 유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아파트는 아무나 사는 곳이 아니에요. 재력이 확실해야 하거든요. 철민은 조용히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요? 최소 20억은 현금으로 있어야 상담이 가능해요. 대출 받으시려면 소득 증빙도 필요하고요. 20억이요? 네. 그것도 낮은 층 투룸 기준이에요. 철민은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일단 매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유리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몇 개의 매물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 압구정 현대 25억, 여기 청담 레미안 30억, 이건 대치동 음마 23억. 유리는 대충대충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평면도나 옵션 같은 거. 할아버지, 유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실례지만 정말 살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철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려고 왔습니다. 그럼 증빙 서류 좀 보여주세요. 등기부등본이나 잔고, 증명 같은 거. 그런 거 없이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유리가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들으라는 듯 크게요. 할아버지, 저희도 시간이 돈이에요. 확실한 고객한테만 시간 쓸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 손에는 벤츠차 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김 대표님, 어서 오세요. 유리는 철민을 뒤로하고 급히 일어나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지수야, 커피 좀 내와. 아메리카노 말고 핸드드립으로. 유리는 남성을 안쪽의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문으로 된 별도 공간이었습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달랐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유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여전히 환한 미소였지만 철민을 보자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오늘 스케줄이 꽉 차서 더 이상 상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된 상담도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유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그때는 꼭 잔고 증명 가져오시고요. 최소 10억, 아니 5억이라도 있어야 제가 시간 낼 수 있어요. 철민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네네, 다음에 오세요. 근데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유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요? 강남은 할아버지한테 안 맞는 동네 같아요. 다른 곳도 좋은 데 많잖아요. 노원이나 은평, 거기도 괜찮아요. 철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철민은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유리가 지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제일 시간 낭비야. 돈도 없으면서 강남 아파트 보겠다고. 에휴, 차림새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언니, 그래도 좀 심하게 대한 거 아니에요? 야, 부동산이 자선사업이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VIP 한 명이 저런 사람 100명보다 나아. 철민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철민은 부동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트 비닐봉지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철민은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70년대 초반. 철민은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철민아, 너 서울 가서 돈 벌어와라. 여기는 미래가 없어. 아버지의 말에 철민은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거라곤 5,000원과 낡은 옷 한 벌 뿐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의 그 기분, 막막함과 두려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철민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2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일했습니다. 악착같이 아끼고 모았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쪽방에서 자고 옷은 몇 년째 같은 걸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 30만 원으로 강남의 작은 땅을 샀습니다. 당시 강남은 논밭뿐인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철민을 비웃었습니다. 거기 왜 사? 아무것도 없는데. 미쳤나 봐.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지. 하지만 철민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발전할 거야. 10년 후 강남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철민의 땅값은 100배가 됐습니다. 그 돈으로 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철민은 3,700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낡은 옷을 입었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림새가 초라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철민은 프리미엄 부동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 저 건물. 철민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압구정 상가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소를 찾았습니다. 매물 정보. 위치 강남구 압구정동 123-45. 건물 5층 상가 연면적 800평. 현재가 110억 원. 특이사항 금매. 110억? 철민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현금으로 110억? 가능했습니다. 철민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 나야 강철민. 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급한 건 하나 있어서 강남에 상가 건물 하나 알아봐줘. 어디요? 압구정동 123-45번지. 5층짜리 상가. 아, 거기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해. 전화를 끊은 철민은 다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기다려라. 곧 만나게 될 거야.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날 오후 3시 철민은 서초동의 한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빌딩의 25층.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접수대로 갔습니다. 20대 여직원이 철민을 보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차림새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최진우 변호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강철민입니다. 아, 잠시만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은 철민을 안쪽 VIP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50대 남성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최진우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최 변호사.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앉으시죠.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전화 주신 그 건물 확인했습니다. 어떤가요? 압구정동 123-45번지 5층 상가 건물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110억이고요. 금매 맞습니다. 왜 금매죠? 소유주가 사업 실패로 빚이 많습니다. 빨리 현금화해야 해서 시세보다 10억 정도 낮게 내놓았습니다. 그럼 시세는 120억이군요. 네, 맞습니다. 위치도 좋고 건물 상태도 양호합니다. 1층은 부동산 중개소, 2층부터 5층까지는 각종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인 현황, 월세 수입 내역. 월세 수입이 얼마죠? 총월 3,500만 원입니다. 1층 부동산이 800만 원, 나머지 층들이 각 60만 700만 원씩입니다. 1층 부동산 계약 기간은 최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특약? 임대인의 사정 변경 시 3개월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 이 경우 위약금 없음. 철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좋군요. 회장님, 그런데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죠? 이 건물을 왜 사시려는 겁니까? 회장님, 포트폴리오에 비하면 작은 건물인데요. 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이요? 네.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려고요. 최 변호사는 철민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철민의 일을 맡아온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표정일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빨리요. 현금 거래로 하시면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최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죠? 혹시 그 1층 부동산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니죠?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프리미엄 부동산은 평소처럼 영업 중이었습니다. 유리는 컴퓨터 앞에서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주말 명품 매장에서 산 가방 사진을 올렸습니다. 좋아요가 200개가 넘었습니다. 언니, 그 가방 진짜 예뻐요. 얼마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이거 800만 원. 이번 달 수수료로 샀어. 와, 부러워요. 지수야, 너도 열심히 해. 이 바닥은 실적이 전부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최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리는 얼른 자세를 고쳤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긴장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의 신규 소유주를 대리하여 왔습니다. 네.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일주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신규 소유주 강철민. 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철민이요? 네.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유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그 낡은 옷을 입고 왔던 할아버지. 설마, 혹시 72세 어르신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강철민 회장님이십니다. 방망이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수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그분이. 최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강남구 일대 상가 건물 23개 동, 아파트 47세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총 자산 가치는 약 3,700억 원입니다. 유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3700억? 네. 대한민국 10대 부동산 부호 중 한 분이십니다. 최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지시사항이요? 첫째, 이 건물의 월 임대료를 현재 8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뭐라고요?
둘째,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3개월 후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최 변호사는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특약 조항 5항을 확인해 보시죠. 임대인의 사정 변경 시 3개월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급히 자기 계약서를 뒤적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결정입니다. 제가 회장님께 직접 사과드릴게요. 제발.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만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달드릴 것이 있습니다.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요? 회장님께서는 강남구 부동산 협회에 김유리 씨의 행태에 대해 알리실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고객을 외모와 차림새로 차별하고 모욕한 사실, 그리고 전문성 없이 오만하게 영업한 사실, 이 모든 것이 업계에 공유될 것입니다.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최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3개월 후까지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퇴거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월세 2,500만 원, 3개월이면 7,500만 원,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최소 2억은 필요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날 오후 최 변호사는 강남구 부동산 협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강철민 회장님의 뜻을 전달드립니다. 강 회장님이요? 무슨 일이신지. 최 변호사는 프리미엄 부동산에서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협회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김유리 씨 말이죠? 네. 회장님께서는 이런 행태가 부동산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보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고객을 차별하다니. 회장님께서는 이 사실이 업계에 공유되기를 원하십니다. 협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강남구 부동산 업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유리 알지? 프리미엄 부동산. 응, 알아. 왜? 걔가 강철민 회장님을 무시했대. 뭐? 강 회장님을? 응. 차림새 보고 가난한 할아버지인 줄 알고 무시했나 봐. 헐. 미쳤나? 강 회장님이 누군데? 이제 끝났어. 회장님이 그 건물 사버렸대. 3개월 후 쫓겨난대. 소문은 하루 만에 강남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 사이에서 카카오톡이 날아다녔습니다. 김유리 조심해. 강철민 회장님한테 찍혔대. 거래하지 마. 우리까지 피해 볼 수 있어. 그 정도로 심각해? 회장님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분인데 업계에서 매장당한다고 보면 돼. 3일 후 유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유리 씨, 미안한데 이번 거래 다른 중개사로 옮길게요. 네? 왜요? 거의 다 됐잖아요. 그냥 사정이 생겨서요. 고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가 조건이 좋아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거래 취소였습니다. 유리 씨, 죄송한데 이번 건 취소할게요. 왜요? 계약서까지 다 준비했는데. 다른 중개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요. 제가 수수료 깎아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하루 만에 5억 원의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사표를 써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지수야, 넌 왜? 저는 제 미래를 생각해야 해서요. 여기 있으면 저까지 피해 볼 것 같아요. 지수야,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유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 울리지 않는 전화. 유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협회에서 온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 고객 차별 행위에 대한 경고. 내용을 읽는 유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유리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억 2천만 원. 지난 몇 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세 2,500만 원을 3개월 내야 했습니다. 7,500만 원. 그리고 3개월 후 새 사무실을 구하려면 최소 2억이 필요했습니다. 부족해. 완전히 부족해. 유리는 명품 가방들을 중고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800만 원짜리 가방을 400만 원에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200만 원에 드릴게요. 200만 원이요? 800만 원짜리인데. 중고는 원래 그래요. 싫으면 말고요.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리에게 온 새로운 상담 요청은 단 이건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액 전세였습니다. 월세 2,500만 원. 첫 발치를 내고 나니 통장 잔고는 9,500만 원이 됐습니다. 같은 시간 강철민은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프리미엄 부동산의 현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유리 씨는 고객을 잃어가고 있고 업계에서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뭡니까?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충분히 교훈을 줬다고 봅니다만. 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 변호사,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교육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고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걸 확실히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김유리 씨는 완전히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녀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선택이요? 변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오만함을 유지할 것인가. 지켜봅시다. 전화를 끄는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자신도 무시당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지만 난 변했어. 그 경험이 나를 만들었지. 철민은 김유리도 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진심으로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프리미엄 부동산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유리 씨죠? 네. 누구세요? 강남구 부동산 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유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무국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협회의 결정을 전달드립니다. 김유리 씨는 고객 차별 행위로 인해 협회 회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원 자격 정지요? 네. 6개월간 협회 공동 매물에 접근할 수 없고 협회명의 광고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철민 회장님께 직접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나주실까요? 그건 회장님 판단입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세요. 사무국장은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최진우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유리는 명함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유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프리미엄 부동산이죠? 강남 아파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온 상담 전화였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 찾으세요? 청담동 쪽 30평대요. 예산은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좋은 매물 많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30분 후 한 여성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명품 옷에 고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리는 최대한 밝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유리는 급히 커피 머신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요. 고맙습니다. 여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청담동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 30평대, 30억 안쪽으로요. 유리는 컴퓨터를 켜서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좋은 매물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건 청담 레미안 32평, 28억이고요. 이건 여성이 매물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근데 저기요. 네. 혹시 중개사님이 김유리 씨 맞죠? 유리는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여성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철민 회장님 말 들었어요. 순간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조카입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들었어요. 아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던데 어떠세요? 저는 명품 입고 왔으니까 제대로 대우해 주시네요.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저도 부동산 몇 채 가지고 있어요. 강남에만 5채. 근데 절대 당신 같은 중개사한테는 안 맡깁니다. 여성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방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다 팔았고 비싼 가구들도 중고로 넘겼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유리는 도시락을 데워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5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이제는 3천 원짜리 도시락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왜 안 올라와요? 언니 어디 갔어요? 연락해요. 유리는 인스타그램을 닫았습니다. 뭘 올릴 수 있겠습니까? 망해가는 자신의 모습을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4,200만 원. 한 달 후면 마지막 월세 2,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1,700만 원만 남습니다. 새로운 사무실 보증금은커녕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유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날 오전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시간이 돈이에요. 강남은 할아버지한테 안 맞는 동네 같아요.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사과해야 해. 유리는 최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김유리입니다. 아, 김유리 씨.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잠시만요.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화가 보류되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김유리 씨. 네. 회장님께서 만나주시겠답니다. 유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오전 10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 카페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유리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회다.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유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유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옷들은 다 팔았습니다. 남은 건 평범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유리는 가장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9시 40분, 유리는 압구정역에서 내렸습니다. 카페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 진심으로 사과하자. 9시 55분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블루문 카페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강철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리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철민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철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앉으세요. 유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시세요. 미리 주문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잔이 흔들렸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무시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유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돈이 많은 고객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고객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요. 유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든 고객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철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유리 씨. 네, 회장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진심입니다.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하는 말입니까? 유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2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무엇을요?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처음엔 정말 고객을 도와주고 싶어서였어요. 좋은 집을 찾아주고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유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벌면서 변했어요. 수수료가 많은 고객만 찾게 됐고 오만해졌어요.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처음 그 마음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중개사가 되고 싶습니다. 철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유리 씨,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한 줄 아십니까? 복수? 하시려고요? 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이요? 네. 당신이 변할 수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반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오만함을 유지할 것인지. 유리는 철민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50년 전 저도 당신처럼 무시당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요. 철민의 눈빛에 옛 기억이 어렸습니다. 그때 저는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며 살거나 그 경험을 교훈 삼아 성장하거나. 회장님은 후자를 선택하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소하게 사는 이유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유리 씨, 이제 당신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요? 이 경험을 원망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유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철민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유리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는 나눴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달 후면 마지막 월세를 내야 했고 그 후에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협회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제목 회원 자격 정지 연장 통보.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6개월 정지가 1년으로 연장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건물주 측 변호사였습니다. 김유리 씨, 최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다음 주가 마지막 월세 납부일입니다. 2,500만 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거 준비도 하세요. 1달 후면 계약 종료입니다.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리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200만 원. 마지막 월세를 내면 1,700만 원만 남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유리는 부동산 구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여러 중개소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문이 업계에 퍼진 상태에서 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1달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유리는 사무실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 서류들, 사무용품들. 5년간 일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무실을 열었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하자.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주자.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정말로 고객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됐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들어왔습니다. 다 정리하셨어요? 네. 거의요. 열쇠 두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유리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공간, 추억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열쇠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유리는 짐 상자 하나를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일주일 후 유리는 작은 원룸에서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카페 직원, 음식점 서빙, 30대 중반의 나이에 시작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 1,200만 원, 월세 15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면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안에 뭐든 해야 해. 유리는 근처 편의점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236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생활은 가능해. 하지만 유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유리 씨죠? 면접 보러 내일 오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오후 2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유리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단 시작하자. 하나씩 하나씩. 다음 날 오전 유리는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유리 씨십니까? 저는 세봄 부동산 대표 이민호입니다. 세봄 부동산요? 네. 노원구에 있는 작은 중개소입니다. 혹시 저희 쪽에서 일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유리는 놀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소문 들으셨을 텐데요. 네, 들었습니다. 강철민 회장님 일 말이죠. 그런데 왜? 이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고객을 차별하고 오만했었죠. 그때 한 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 덕에 저는 변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유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김유리 씨, 정말 변하고 싶으신가요? 네, 진심입니다. 그럼 저희 중개소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 정도.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한번 오셔서 얘기 나눠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회다. 진짜 기회야. 다음 날 유리는 노원역에서 내렸습니다. 강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고급 상가 대신 서민적인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세봄 부동산은 역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1층 상가였습니다. 간판도 수수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중반의 남성이 일어나 반겼습니다. 김유리 씨죠? 반갑습니다.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민호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제가 탈게요. 유리는 급히 일어나 커피 머신으로 갔습니다.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제가 탈게요. 민호는 직접 커피를 내와 유리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유리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프리미엄 부동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대신 평범한 타일,
고급 가구 대신 오래된 책상들. 하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전월세 중개를 합니다. 큰 매물은 없어요. 대부분 12억 전세, 월세 위주죠. 네. 수수료도 작습니다. 한 건에 5만 100만 원 정도. 강남과는 비교도 안 되죠.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돕거든요.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신혼부부들, 사회초년생들, 어르신들. 이분들한테는 집 한 칸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분들의 기쁨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유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유리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유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처음의 마음이요? 네.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고객을 돕고 싶었어요. 좋은 집을 찾아드리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유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면서 변했습니다. 수수료가 많은 고객만 찾게 됐고 다른 고객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할 것.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차림새가 어떻든 똑같이 존중할 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유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강철민 회장님의 일을 교훈으로 삼을 것. 신입 직원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출근. 다음 날 오전 9시 유리는 세봄 부동산에 출근했습니다. 민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유리 씨 자리입니다. 창가 쪽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는 거 옆에서 보세요. 내일부터 직접 하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오전 10시 첫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60대 부부였습니다. 옷차림은 소박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부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전세 알아보러 왔습니다. 예산은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좋은 매물 있어요. 어느 동네 찾으세요? 민호는 진심으로 고객을 대했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매물을 찾아줬습니다. 3시간 동안 10곳이 넘는 집을 함께 보러 다녔습니다. 부부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좋은 집 찾았어요. 부부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수수료는 60만 원이었습니다. 강남에서의 수수료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호가 유리에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저런 거예요. 네. 수수료는 적지만 진심으로 감사해 하십니다. 그게 이 일의 보람이에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서의 화려한 일상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날 신혼부부가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부부였습니다. 전세 알아보려고요. 예산은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유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죠. 어떤 집 찾으세요? 유리는 진심으로 고객을 대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무시했을 고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3시간 동안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마침내 부부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신혼집 드디어 구했어요. 부부는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유리도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날 저녁 유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됐다. 이게 진짜 부동산인의 모습이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이제 세봄 부동산의 핵심 직원이 됐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200만 원이었습니다. 강남에서의 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낡은 옷을 입은 70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리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월세 방 알아보러 왔어요. 30만 원짜리. 네, 좋은 매물 있습니다. 어느 동네가 좋으세요? 유리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대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쫓아냈을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방을 보러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방 찾았네. 할머니는 유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수료는 1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행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유리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배추가 신선하네. 유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철민이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잠바를 입고 마트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철민도 유리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철민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유리 씨,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철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노원구 세봄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봄 부동산요? 이민호 대표님 밑에서요? 네. 아시나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이죠.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분입니다.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철민은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변하셨군요. 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제 덕분이요? 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오만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제야 진짜 부동산인이 뭔지 알았어요. 철민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잘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 철민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죠.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김유리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세요.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일하세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은 카트를 밀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1년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세봄 부동산에서의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민호 대표의 신뢰를 받았고 고객들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김유리 선생님 찾아왔어요. 유리 선생님이 진짜 친절하시더라. 다른 부동산은 우리 같은 사람 상대도 안 해주던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유리를 찾는 고객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유리를 불렀습니다. 유리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대표님. 두 사람은 사무실 안쪽 상담실로 갔습니다. 유리 씨, 1년 동안 정말 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민호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희 지점을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상계동 쪽에요. 그 지점장을 유리 씨가 맡아주면 어떨까요? 유리는 놀랐습니다. 저를 지점장으로요? 네. 월급도 4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수익의 30%를 인센티브로 드리고요. 대표님, 유리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유리 씨가 겪었던 일을 꼭 들려주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5. 새로운 지점. 한 달 후 상계동의 세봄 부동산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리는 지점장이 됐습니다. 신입 직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팀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지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첫날 유리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리는 2년 전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남의 프리미엄 부동산에서 일했던 것, 오만했던 것, 고객을 차별했던 것, 그리고 강철민 회장을 만났던 일,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직원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차림새가 어떻든 똑같이 존중해주세요. 네, 지점장님. 이 일은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픈 첫날 오후 첫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색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순간 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강철민 회장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리는 밝게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남성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파트 좀 알아보려고요. 어느 동네 찾으세요? 이 근처요. 상계동이나 노원동. 네, 좋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남성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많지 않은데요. 5억 정도. 괜찮습니다. 좋은 매물 있어요. 같이 보러 가실까요? 유리는 진심으로 고객을 대했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 아파트를 함께 봤습니다. 마침내 남성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좋은 집 찾았어요. 천만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수수료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호점은 순조롭게 운영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유리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철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민호 대표한테 들었어요. 김유리 씨가 지점장이 됐다고요. 유리는 얼른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철민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분위기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철민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개업 축하 선물입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받으세요. 그리고 철민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압구정동 그 건물 있죠? 프리미엄 부동산 있던 곳. 유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1층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월세는 받지 않겠습니다. 2년간 무료로 쓰세요. 유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일을? 철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유리 씨, 당신은 변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죠. 하지만 제가 회장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의 김유리 씨는 훌륭한 부동산인입니다.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요. 그곳에서도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할 것, 그리고 신입 직원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전할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월 후, 압구정동 그 건물 1층에 세봄 부동산 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는 본점 대표가 됐습니다.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강남구 부동산 협회 회장도 왔고 여러 중개사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강철민도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철민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라. 마이너스 강철민 회장님의 가르침 마이너스. 철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문구네요. 매일 아침 이 액자를 보면서 다짐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요. 잘하실 겁니다. 오픈 행사가 끝나고 첫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들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세 알아보러 왔어요. 손자 결혼하는데 도와주려고요. 네, 좋은 매물 찾아드릴게요. 어느 동네가 좋으세요? 유리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대했습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변했구나.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세봄 부동산은 이제 서울 전역에 10개 지점을 가진 중견 부동산이 됐습니다. 유리는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옷을 입었고 고급차 대신 소형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지점에서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할 것. 어느 날 유리는 신입 직원 교육을 직접 맡았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리는 4년 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만했던 자신, 고객을 무시했던 일,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는지. 신입 직원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유리는 강철민을 만났습니다. 철민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까요? 두 사람은 압구정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4년 전 처음 사과했던 그 카페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회장님? 네, 덕분에요. 김 대표님도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철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세봄 부동산이 정말 잘 되고 있더군요. 업계 평판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제 덕분이 아닙니다. 김 대표님이 변했기 때문이죠.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오만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니에요. 김 대표님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변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오만할 것인가.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저도 무시당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그때 저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둘째, 힘든 경험도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교훈을 얻을 기회를요. 잘 받았습니다, 회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카페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바꾼 거예요. 철민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는 낡은 소나타가 서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구나. 5년 후, 세봄 부동산은 이제 전국에 50개 지점을 가진 대형 부동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한다. 모든 지점 사무실에는 같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유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입 직원 교육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고객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 덕에 저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매번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날 유리는 강철민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82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업계 사람들, 회장님이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유리는 영정 앞에서 깊게 절을 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평생 은인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회장님의 가르침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10년 후, 유리는 이제 60대가 됐습니다. 세봄 부동산은 한국 10대 부동산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여전히 현장을 다녔습니다. 고객을 직접 만나고 집을 보여주고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동산 중개사가 유리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저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요? 고객을 차별했습니다.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유리는 젊은 중개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앉으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리는 30년 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젊은 중개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변하려는 마음이에요. 유리는 젊은 중개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세봄 부동산에서 일할 기회를.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엔 제대로요. 감사합니다. 유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회장님, 잘 보고 계시죠? 제가 회장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봄 부동산 본점 사무실, 벽에 걸린 액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라. 마이너스 강철민 회장님의 가르침 마이너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변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김유리 마이너스. 오늘도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들어옵니다. 신입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진심이 담긴 인사입니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진짜 부동산인이 됐습니다.